YTN 라디오가 보내드리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여러분께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유튜브 들어가셔서 YTN 라디오 구독해 주시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시간 계시면 샵 0945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인데요. 여러분의 또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는 정면 인터뷰인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연구에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민석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남국 의원이 17일 만에 국회에 이제 출근을 했는데 이 17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동안 잠적의 표현을 일각에서 하던데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고요. 잠적이 아니라 이제 성찰과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고 저는 보고요. 왜냐하면은 꼬꼬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이제 의혹들, 그 의혹들을 계속 해명하다 보면은 진실이나 사실과는 거리가 먼 이 논란만 증폭될 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은 억울한 측면도 있고 잘못한 측면도 있고 사과한 부분도 있죠. 그러나 당분간은 좀 성찰하고 반성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끝났고, 그리고 지금 다시 국회 나온 거는 제가 보니까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자신이 자금 세탁을 해가지고 대선 자금에 활용했다고 하니까 이 터무니없는 주장이 돼가지고는 본인 입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게 작용을 한 것 같네요. 예. 근데 이제 사실 이 김남국 의원에 대한 당내 분위기가 조금 바뀐다 이런 기사가 떴거든요. 좀 전에. 근데 말씀하세요. 예. 그러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제 법적인 부분은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이제 지켜봐야 될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법 위에 국민정서법을 건드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한 청년 정치인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그 실망이 분노로 바뀐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나 김남국 의원 본인도 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김남국 의원을 두둔하거나 봐주는 쪽에 그런 분위기로 가는 그거는 그러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건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고, 특히 상임위 중에 코인 거래한 거, 그것은 입에 10개라도 할 말이 없죠. 그리고 그거는 본인이 사과를 했고, 그것은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논해서 그 징계 결과를 김남국 의원도 수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안 의원님께서 어젠가 오늘인가 어떤 방송에서 중징계를 예상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중징계면은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국회 윤리위원회라는 게 네 가지 수위의 좀 징계가 있어요. 공개 경고, 그리고 공개 사과, 그리고 30일 이내 출석 정지.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센 게 의원직 제명, 이 네 가지 징계가 가능하거든요. 자, 그러면 경고나 사과 정도에 그칠 만한 그런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제명에 갈 정도가 될 것인가. 이 제명이라는 것은 헌정사상 김영삼 의원이 유신시대 때 유일하게 제명당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다만은요, 공개 사과는 약하고 그 다음에 제명은 현실적이지 못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택할 수 있는 그것이 30일 이내 출석 정지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 정도가 좀 합리적인 예측 내지는 판단이지 않을까 싶은. 그래서 제 개인의 생각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근데 그 잦은 사퇴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남국 의원님께 사안이 중요하고 비워야 된다. 비워야 된다는 표현을 충언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이제 뭐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건 이제 본인의 이제 결단이겠죠. 본인 결단인데 우리들 이야기해 보면은 과연 내년 총선에 출마 가능하겠는가? 네. 이제 본인이 어떤 그 결단을 내릴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또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의원님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선출직으로서 본인의 결단의 문제지 뭐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의원님 저기 비워야 한다라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반응은 어땠어요 그러면? 본인도 이미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죠. 뭐 그래서 거의 뭐 보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그렇게 이제 성찰과 반성의 시간을 이제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본인은 가타부타 이야기는 지금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본인은 여러 가지 선택지를 두고서 고민을 하겠죠. 뭐 의원님이 생각하실 때 자진 사퇴의 가능성은 몇 %라고 보세요? 그건 제가 좀 말씀드리기 곤란한 점을 이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건 간단하게 다른 문제인데요. 네. 정청래 의원이 지금 그 행안위원장으로 일단 민주당 내에서는 그 결정이 선출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당내에서 소신에 걸맞지 않은 인선이라는 지적이 속출하면서 전면 재검토를 거쳐서 상임위원장 인선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런 보도가 되는데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정청래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청래가 물러나면 다음 타겟팅은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라면서 제가 이재명 대표의 입술이 돼 잇몸을 보호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의원님들 개개인의 말씀에 대한 평가, 특히 이제 저희 당내에 있는 의원님들에 대한 실권 조건 간의 긍정적인 부정적인 간의 평가는 제가 좀 절제된 표현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럼 이제 정청래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도부 중에서도 지명된 인지도도 있고 전투력이 센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재명 대표를 잘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어느 누구보다 강한 것 같아요. 단지 이 상임위원장 이 문제는 물론 기존에 당에서 이제 합의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있는데 이제 그것하고 또 근본적으로 더 큰 차원에서 당에 이제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이라는 것은 지도부는 상임위원장을 겸임하지 않는다. 그런 이제 원칙이 관례처럼 이렇게 돼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트랙 사이에 지금 이제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당내 의원들의 생각이 틀리고 의원들 중에서도 또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의원들하고 또 당원들 생각이 또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당내 그 갈등의 한 요인으로 촉발하는 것이 저는 우려스러운데요. 이거 역시도 아마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 당내 의견이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런 과정에서 정청래 의원님도 판단하고 결정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안 의원님은 당내에서 최다선 의원 중에 한 분이신데 그래서 아주 비중 있는 또 이 정치인이시고 해서 제가 여쭤본 건데 지금 사실 제가 여쭤본 게 여기에서도 친명 비명 간에 약간의 갈등이 엿보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건데 그게 그렇게 이제 보입니까? 저는 혹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여쭤본 거예요. 이것은 가령 청년위원장이나 대학생위원장 논란은 분명히 그런 친명 비명 간의 그러한 입장 차이가 표출돼 있어요. 그다음에
대의원제 폐지 그것도 본질적으로 그런 이제 친명 비명 간의 그런 이제 입장 차이가 깔려 있는 것이고요. 근데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친명 비명 그런 갈등보다는 어떤 정청래 의원님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그 선호 내지는 판단에 그 부분이 더 비중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앙선관위 그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볼 텐데 일단은 말이에요. 네. 이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 어떻게 보세요? 자, 선관위는 저희 정치인들이 가장 아주 무서워하는 그렇죠.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관위한테 걸리면은 뭐 배치도 날아가고 그렇죠. 또 감옥도 가고 뭐 정치 인생이 절단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상 같은 그 정치와 사회의 정의를 세워야 될 선관위가 이렇게 썩었나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한두 건이면은 개인적인 일탈인데 건수가 이렇게 많고 전국적으로 이런 일이 있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죠. 이것을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선관위로서는 근본적인 성찰과 반성 그리고 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어떤 외부적인 힘의 매스가 가해지는 것을 피해서는 안 된다. 감사원이 아닌 감사원 할아버지가 조사하고 감사한다고 그러더라도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선관위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노태학 위원장의 거취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상식적으로는 이 조직의 구조적인 문제가 이렇게 국민적인 법을 위반하고 국민적인 그 신뢰를 떨어뜨렸으면은 당연히 그 조직의 수장이 그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겠죠. 단지 이것이 자칫하면은 이제 총선을 앞두고 어떤 정쟁화의 하나의 도구로 되는 그런 측면은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쟁화의 도구라면은 예를 들면 그분 동생도 이제 그 문재인 정부에서 차관까지 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선관위원장 그분도 문재인 정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좋은 직에 올라간 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분을 우리 문재인 정권의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봐버리면은 이분의 거취를 두고서 정쟁화가 돼버리겠죠. 그러면은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문재인 정부 사람 가지고 총선을 치르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좀 겁을 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분은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걸 정치적으로 그분을 정치적인 잣대로 그분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경계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누군가는 책임을 좀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선관위원들은 그냥 2020년, 2021년에 이 의혹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는데 그때 당시부터 쭉 재직하고 있는 선관위원들은 그냥 이거 나쁜 짓을 했네 이러고선 있어야 되나요? 어떻게 보세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근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는 좀 판단이 필요하겠죠. 근데 제가 선관위 내부를 잘 모르는 사람으로서 이제 이런 거 결국에는 이제 그 사람의 어떤 거취에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를 사퇴하라 마라 그런 이야기는 제가 이렇게 정치를 해보니까 그런 얘기 함부로 했다가는 그게 결국에는 다 부메랑이 돌아오고 다 정치도 사람이 하는 일인데
안 들어가는 거는 뭐 죽으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게 딴 직업이 다 있는 분들이잖아요, 선관위원들은.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함부로 저는 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 사안은 이렇게 선관위가 썩은 것이 드러난 이상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그 입장은 분명합니다. 지금 사실 이 선관위원장도 사실은 그 대법관을 하시면서 이제 하시는 거고, 선관위원들도 사실은 이 뭐 다른 직업이 있으면서 선관위원으로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사무총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무총장 외부에서 이렇게 모셔오면은 문제가 좀 괜찮아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신뢰가 깨진 조직이 어떤 식으로 환골탈퇴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사무총장을 외부에서 공모한다는 것은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공모가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되지 않을까.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정부의 인사를 보게 되면은 또 다시 검사 출신이 같은 그런 검사 출신 같은 분들이 와서 지금 모든 그 사회 곳곳에 검사 출신을 알박기 하듯이 박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절차적인 어떤 그 투명성이라든지 어떤 민주적인 그런 과정 결과 그런 것들이 우려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근본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하는 인사를 보면은 뭐 국민들의 동의나 지지를 얻는 인사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외부 채용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자칫하면은 여우피라다가 호랑이 만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유, 시간이 금방 가네요. 저희 자주 좀 이렇게 모실 테니까 자주 좀 나와주세요. 자주 불러주십시오. 아유, 저희가 감사하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